일단 이 영상을 왜 찍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딱 30 초중반쯤의 나이에 이제 애를 키우고 있고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왜 저출산이 나는지 이제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 우리가. 응. 물론 이제 시계 유튜브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는 유튜브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맥락이 없네. 맥락이 없지. 맥락이 없는 게 유튜브지. 유튜브의 매력이 그거지.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거의 뭐 다큐멘터리급으로 이제 하는 거지. 바로 어떤 게 진짜 필요한가,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문제?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지. 그래서 나한테 초점을 맞춰서 지금 물어봤으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왜 남성은 육아휴직을 쓰기가 어려운가? 집에서 애를 키우는 이 엄마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애를 키우는 이제 워킹맘 사이에서 서로 약간 이제 좀 대립되는 점이 뭐냐면, 자기들도 다 일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우느냐고, 아이가 맨날 아프고 근데 어디 맡길 데는 없고, 뭐 남편은 자기보다 더 눈치를 보고, 회사에서도 여자한테는 조금 더 그래도 뭐 아이가 아프면 집에 가야 된다면 그나마 더 허용적이니까, 좀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좀 더 이제 아이에 대한 책임이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구 하나가 그만둬야 된다 하면 이제 그게 여자가 되니까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6개월이라도 의무화를 해주든지, 뭐 최소한 장려를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남성의 초점을 맞추는 거는 없잖아. 갈수록 더 이게 멀어지는 것 같아. 남녀가.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을 끝내고 오면은 복직을 하면은 단축 근무를 했잖아 내가. 아침에는 여보가 등원을 시키고 내가 단축 근무를 쓰고 내가 하원을 시키고 하는데, 단축 근무를 쓴다고 해서 내 일이 줄어드냐 하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일까지 더 떠맡았지. 나는 애는 하원을 시켜야 되고 일은 되려 늘어나고. 왜 그거에 대해서도 부부인데, 우리가 부모인데 왜 나한테만 그런 쓸 수 있는, 이게 권리라면 권리인데 뭐 왜 나한테만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 그리고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 돌아가면 이제 딱 그때부터 어린이집 가고 또 자주 아프니까. 그때부터가 진짜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나만 해도 그때 복직하고 여름쯤에 애 장염 걸려가지고 장염을 걸리면은 어린이집에를 못 보내잖아. 장염이 다 나을 때까지. 근데 보통 장염이 다 나을 때까지 한 5일 정도가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5일 동안 연차도 쓰고 뭐 해가지고 주말이 끼면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평일에 진짜 2일, 3일 쓰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지. 근데 그러면 또 집에서 내가 애를 보는데 뭐 엄청 집중할 수 있냐? 그러면 아니야. 일도 다 해야 돼. 전화 받아야 되고, 메일도 급한 거는 보내야 되고, 뭐 연락도 오고. 그리고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했을 때는 육아휴직이 이제 일한 기간으로 돼서 내가 연차를 보장을 받지만, 단축 근무를 하면은 이제 단축한 시간만큼 내가 일을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 연차는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연차는 줄어들고 단축 근무도 이제 1년인가 밖에 뭐 못 쓰는 거니까 그 다음 해에는 또 단축 근무도 못 쓰고, 그러면 내 애는 이제 갓 2돌 좀 지나서 2돌 반 정도 되는데, 애는 정말 오랜 시간 그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 있어야 되고, 늘 그거를 누군가한테 부탁하는 거는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 둘만으로는 분명 우리가 성인이고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 부모 양육자인데, 우리 둘만의 힘으로는 전혀 아이가 케어가 안 돼. 나는 내 입장에서 좀 가계를 보자면, 일단 처음에 제일 억울했던 거는 애를 낳았는데 우리 당시에는 이제 120만 원이었지. 여보가 받는 월급 맥시멈이. 일부는 회사가 미리 저축을 해놓고 6개월 이상 다니면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거고, 입이 하나 더 늘어났는데 한 명의 월급이 거의 뭐 50% 이상 없어져 버리니까, 집에 원래 돈이 있던지 뭐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던지 그런 게 아니면 가게 유지가 진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그랬지. 첫째 낳고 나서 와, 우리 인생에 둘째는 없다.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렇지.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불가피한 비용들이 있잖아.
사실 우리 원래 신혼에 차를 내가 없이 지내자고 했지. 차 사지 말자. 필요하면 소카를 타자.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뭐 내가 애랑 사실 정말 24시간 365일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차를 샀지. 그러니까 이제 차 할부. 연말에 보험료에다가 이제 피토할 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대가 보험이 좀 셌을 때였잖아. 그렇지. 첫 해인가 그 둘째 해까지 이제 보험료가 비싼 나이대였고, 나이가 어렸어도 내가 애를 낳았으면 좀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원해주긴 한다고 아는데 그게 엄청 적지. 그래. 하물며 뭐 전기세도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최대 얼마였지? 10,000원 아니었어? 얼마 안 됐던 것 같아. 여름에도. 아니 여름에 애가 땀띠가 나는데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돈 들어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내 임금을 보장을 해주지도 못할 망정 이 아이한테 뭐 돈이 대단히 나오냐 하면은 얼마 나왔지? 월에 20만 원 주나? 30 정도 나왔던 것 같아 올해. 뭐 10만 원, 뭐 1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25만 원인 것 같아. 이 정도 줬잖아. 그게 분유 기저귀 값도 안 돼. 그렇지.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기저귀를 비싼 걸 쓰니까, 분유를 좋은 걸 먹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래. 우리 세대가 고생을 우리 부모님만큼 많이 한 세대냐 그러면 절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모님만큼 없이 살고 막 정말 그러지 않았잖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유 내가 너처럼 내 어렸을 때 너처럼 그랬으면 내가 뭐 서울대 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가 배가 불렀다는데, 나는 그 말이 사실이라 생각해. 배가 불렀으니까 애들이 뭐 옛날만큼 열심히 안 하는 걸 수 있지. 근데 그런 배부른 세대를 위해서 부모님들 세대가 열심히 살아주신 거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 세대 현실을 봤을 때 옛날하고 비교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 사실 내가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집들을 이렇게 살펴봐도 다들 다른 집들을 애들 키우는 집을 살펴봐도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뭐랄까 이 지향하는 수준이 옛날에 비하면 이제 높은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우리 세대는 사실 인스타나 유튜브만 봐도 남들 어떻게 사는지 너무 잘 아는데, 그건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인 거지. 지금 무조건 막 제일 싼 기저귀, 제일 싼 분유 먹여, 이거 안 되는 세대라고. 근데 아니 내 경력, 임금, 내가 받던 돈,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서 입이 늘었는데 마이너스네. 근데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이거는 나라가 낳지 말라고 나한테 조명하는 거구나. 낳지 말라는 얘기구나. 내가 그때 뭐라 했지? 너 애 낳으면 너 돈 안 준다. 이런 얘기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내가 직원들한테도 엄청, 이 동료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야. 집에 이제 애기 보러 왔는데 다들 애 낳으면 돈 못 받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억울하지. 그 그래프를 보니까 첫째를 안 낳는다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둘째, 셋째가 없는 거야 보통 부부들이. 그럼 첫째 낳고 이게 현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둘째는 진짜 불가능하다, 너무 힘들다 이걸 아니까 둘째 낳는 비율이 정말 급격히 줄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이런 방향성이 아기를 낳아라에만 집중이 돼 있지, 뭔가 낳은 다음이 없어. 낳은 다음이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아기를 키우고 있는 집안도 지원을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만 봐도 우리가 이제 애를 낳고 나서 기존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싶단 말이지. 우리 둘 다 그렇잖아. 기존에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도 그런 혜택이 좀 돌아가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렇게 될 텐데, 뭐 아기 낳으면 얼마, 월에 얼마 이렇게만 되니까 의미가 크게 없지.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근데 첫째가 이제 너무 예쁜데 얘한테만 그냥 올인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쁜데 막 둘째랑 나눠서 얘한테 뭘 못 해주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둘째를 낳자 쪽으로 지금 우리가 마음을 이제 많이 기울었는데, 전제가 있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번다가 지금 전제. 그래서 낳는 시기가 언제야? 최소한 4, 5년 뒤에. 그렇지. 최소 4, 5년 뒤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 4년 동안은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이 노력을 해서 이뤄내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계획에 이제 있는 둘째가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잠을 안 자야지. 갑자기 저출산 얘기를 하자고 한 게 이제 우리 다음 우리 아기 세대라든지 인구가 이렇게 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가 적어지는 거고 뭐 저성장 당연히 할 거고 이렇게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뭔가 정책이나 그런 게 진짜 비정상적일 정도로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해결이 되지. 지금처럼 뭐 조금 지원해주고 이자 조금 지원해주고 뭐 나오면 200만, 300만 원 주고 이러면 달라질 게 없지.